안녕하세요. 서울대 박정환 컨설턴트입니다. 내신 기간이 다가왔죠. 많은 어머님들이 내신 기간에 어떤 걸 해야 되지? 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생들의 내신 계획을 이제 무작정 세우는 것인데요. 아니, 계획 세우는 게 왜 안 좋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학생들의 학습 구조를 살펴봐야 됩니다. 학습 구조를 살펴본다 함은 학생들이 현재 학원은 얼마나 다니고 있고 학원 숙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남은 시간에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본다는 것인데요. 제가 이 학습 구조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의 학습 구조를 파악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일주일의 학습 시간표를 한번 짜보는 거예요. 학생들은 일주일 단위로 수업과 학원, 숙제 이런 식으로 패턴화돼서 공부하기 때문에 일주일의 시간표를 짜보시면 학생들의 공부 패턴이나 학습 구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간표를 만드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미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일주일 시간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게 사실 수학이잖아요. 그래서 수학학원을 보통 평일 메인 시간에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월수금 좀 많이 다니는 학생 기준으로 한번 넣어봤거든요. 월수금 수학학원 6시부터 10시까지 다니도록 되어 있고요. 영어학원의 경우에는 화목 6시부터 9시. 요즘 영어 대신 해야 될 거 많죠. 외워야 될 거 많기 때문에 2번 들어가는 걸로 한번 세팅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럼 국어나 과학, 요즘에 과학도 되게 어렵고 국어도 외부 지문 많이 나온다는데 걱정이 되시죠?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은 국어나 과학 학원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세팅을 많이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학원이 세팅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뭔가 안심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진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럼 이렇게 세팅하면 학생들의 공부는 어떤 패턴, 어떤 구조를 가지게 될까요? 여기 잘 보시면 학생이 6시부터 10시까지 수학학원에 있잖아요. 끝나면 집에 오고 씻고 준비하면 11시가 됩니다. 11시에 어떤 공부를 하게 되어 있을까요? 그쵸? 화요일에 영어학원이 있기 때문에 영어 숙제를 하게 되어 있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9시에 끝나고 집에 오고 뭐 10시나 10시 반 이때 공부를 시작하면 뭘 해야 되죠? 그쵸? 다음 날에 있는 수학학원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학원을 세팅하게 되면 학원 숙제들도 거의 남은 시간에 세팅이 같이 돼요. 즉 학원에 세팅하면 학원 숙제도 같이 사실상 세팅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세팅되는지 제가 한번 표시를 해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요. 여기 월요일에 영어 숙제, 화요일에 수학 숙제, 그리고 수요일에 영어 숙제. 사실 영어 숙제도 여기 1시간 배정되어 있잖아요. 이 1시간도 부족해요. 요즘에 학원 영어 숙제가 뭐 30분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뭐 매일 1시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2~3시간 이상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팅되게 되면은 학생이 뭐 새벽 1~2시까지 숙제를 할 수밖에 없고요. 수학도 2시간 숙제? 이것도 적게 나오면 괜찮지만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수학 숙제조차 다 못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에 있기 때문에 토요일에 숙제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과학 같은 거죠. 과학 같은 경우에는 평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공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 자기도 할 수 있는 시간 볼까요? 어디에 있죠? 그쵸. 여기 비어 있지만 사실상 이동 시간이기 때문에 거의 뭐 토요일 저녁 늦게라든지 일요일밖에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를 짜고 숙제를 다 한 다음에 남은 시간을 제가 한번 기타 자기주도 학습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이 정도 시간에 자기주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과목별 밸런스를 한번 봐보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이미 이제 정리해 봤는데요. 수학이 대략 40%, 17시간에서 20시간 정도 되어 있고요. 영어 17%, 과학 13%, 국어 18% 정도가 배정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죠? 10% 정도밖에 없다. 이 10%로 어떤 걸 해야 되죠? 저희는 한국사도 준비해야 돼, 통합사회도 준비해야 돼, 그리고 수행평가도 해야 돼, 학교 뭐 활동도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 기타 과목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 학습 구조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간조차도 숙제를 완벽하게 끝냈다는 가정하에 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학원 숙제를 좀 못하거나 느린 학생이라면 이 13%의 자기주도 시간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자기주도 시간이 언제냐? 토요일 저녁, 일요일 아침.
이런 시간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하기 쉽지 않은 시간이에요. 학생들이 주말에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있다? 최상위권이 아니면 이 시간을 활용하는 건 또 쉽지 않습니다. 어떤 어머님들은 시험 기간 가까워지면 그래도 시간이 많아지지 않겠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시험 기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학원들의 숙제는 더더욱 늘어납니다. 대충 1.5배에서 거의 클리닉, 보충 수업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뒤로 가면 갈수록 오히려 자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시간이 배정되어 있지만 이 시간은 진짜 최상위가 아닌 이상 잘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을 이 시간표만 봐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그 과목에 대해서 내가 뭐 개념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고난도 서술형 어디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에 표시한 학생은 센을 풀고 있었죠. 이제 센 B단계를 이제 풀고 있다고 하면 사실 이 학생은 학교 학원에서는 뭐 개념 공부하는 거고 숙제로는 이제 센 B단계를 푸는 건데 이 센 B단계가 또 고난도라든지 서술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공부 구조를 잘 보시면 개념이나 문제풀이에 집중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뭐 개념 공부할 수 있고요. 내용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구조를 보면 되는데요. 이제 문제풀이만 하고 있다. 결국엔 이런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 이 학생이 고난도나 서술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대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공부가 개념 집중 공부인지 아니면은 중간 난이도의 문제풀이인지 아니면은 최상위를 대비한 고난도 서술형 문제풀이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합니다. 열심히 학원 다니고 숙제 다 했는데 개념 원리 다 풀었다? 그럼 당연히 고난도를 못 풀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지금 같이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같이 학습 구조를 살펴봤고 이러한 학습 구조가 어떤 과목에 좀 더 집중되어 있고 그 과목에 있어서는 개념인지 문제풀이인지 고난도인지 어떤 부분에 치중해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학습 계획을 세우는 것이 효과적이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주요 과목의 경우에도 학원을 다니고 있지만 고난도가 부족해? 그럼 이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도 학생이 이제 남는 시간을 확인했잖아요. 뭐 주말에 뭐 2시간, 일요일에 3시간 이렇게 확인했다면 이 2시간과 3시간을 사회라든지 한국사에 어떻게 나눠서 계획을 세울 건지를 판단해서 그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러한 시간의 고려 없이 그냥 무작정 계획을 많이 세우잖아요. 뭐 내신을 전체적으로 다 외우고 문제집도 자수 평가문제 다 풀고 뭐 기출도 풀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무작정 계획을 넣게 되면 결국 학생이 어떻게 되죠? 개념 공부하다가 그냥 시험이 다가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학원 숙제라는 것은 시험 기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면 결국 비현실적인 계획이 되고 공부를 하다 말거나 아니면 아예 벼락치기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학습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자신의 실력에 맞는 우선순위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좋다는 말이었습니다.